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도 마찬가지 그 글자 편집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문단 편집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일러스트 내에서 글자와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뉴 창을 누르시고요. 마찬가지 글자를 이렇게 저와 함께 좀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난번 강좌까지 한자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글자를 회전하고 글자를 배열하는 방법, 그리고 기준선을 조절하고 부분적으로 자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간과 그 다음에 행간, 그 다음에 크기, 장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여기에 좀 더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T2를 누르시고요. 글자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IGN이요. 그런 다음에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셔야 되니까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타입 서치 활용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서 캐릭터 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오픈 타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타입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픈 타입이라는 것은 서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제가 탐색기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누르시면 폰트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폰트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폴더를 열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모든 폰트들이 이제 리스트 박스로 쭉 나올 텐데요. 거기에는 비트맵 서치하고 트루 타입 서치하고 오픈 타입 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좀 모양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자, 보통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 화면에 이 상단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정확하게 또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쭉 보시게 되면 이걸 제가 좀 작은 아이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또는 그 목록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면 A자가 나와 있는 아이콘 부분이 보이시고요. 이 T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 O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저는 세븐 운영체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좀 구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타입 형태에서 여러분 A자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A자가 나와 있는 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트맵 서체라고 해서 화면용 서체 즉 픽셀 형식으로 만들어진 서체로서 용량이 좀 가볍고 속도가 빨라서 시스템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루 타입 서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서체인데 화면용이나 출력용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서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앞에 O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아이콘 모양이 O자가 붙어 있는 그런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트루 타입을 확장한 서체로서 맥켄토시와 호환이 가능한 그런 서체인데요. 오픈 타입 패널을 이용해서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오픈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면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캐릭터 창에서 이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타입을 지원을 해주는 글꼴이라면 여기 보시면 오픈 타입에서 요 내용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자를 좀 더 장식적으로 좀 더 꾸며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지금 패널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한번 잡아서 오픈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글꼴이 있는지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가는 그 미니멈 프로라는 글꼴을 했더니 이게 오픈 타입이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 모양 형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눌러서 또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에 그 기본 폰트 이외에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조금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다시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또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만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자, S를 한번 눌러서 제가 한번 눌러보면 요건 또 모양이 또 특별하게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부분은 없네요. 자,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 타입의 글꼴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모양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면 모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좀 바뀌진 않네요. 형태가.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타입이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모양 변형이 일어나지를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이 오픈 타입의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글꼴이 오픈 타입을 결정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타입 설정을 활용해서 좀 더 장식적인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해서 S자가 좀 이렇게 뭐 좀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런 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폰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려면 이 오픈 타입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참자 아래참자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자만 제가 블럭을 잡겠고요. 그런 다음에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캐릭터 패널 창에 확장 옵션 누르셔서 이 슈퍼스크립트와 서브스크립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위참자, 그다음에 서브스크립트는 아래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형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좌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제가 마찬가지 활용 예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습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단 편집에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패러그래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쇼 옵션을 눌러서 다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 전체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 툴을 눌러서 드래그를 좀 하신 다음에 웨이브 파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에 어도비 그다음에 이것을 유니코드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좀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글자를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작업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랑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그래프를 누르시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균등 배치가 되겠습니다. 균등 배치가 되는데 최종행의 왼쪽 정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최종행의 왼쪽 정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균등 배치 형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균등 배치 중에 똑같이 가운데 부분인데 최종행의 가운데 정렬 형태, 이 마지막 행이 가운데 정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것, 최종행의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균등 배치 오른쪽 부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전체 균등 배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장 박스에 맞춰서 글자의 어떤 자간들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서 꽉 찬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단의 편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왼쪽 정렬을 다시 눌러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여백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백 부분을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요? 왼쪽에서 요만큼의 여백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오른쪽 여백이 되겠죠. 자, 계속 한번 눌러서 조정해 보게 되면 여백이 밀려서 이 여백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줄의 간격 형태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을 때 엔터를 쳤을 때 첫 번째 줄의 어떤 그 첫 번째 문장 이 부분의 그 간격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간격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줄간격, 행간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행간격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5번은 줄이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줄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간과 그 다음에 장평, 그 다음에 그거가 비슷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문단 모양 형태를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의 간격 조정을 해주는 것, 줄이는 것, 늘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저하고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글자의 어떤 둘러싸여진 모양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문장을 제가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다단 만들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각형으로요. 여러분 선색을 검정색으로 하고 면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 타입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스레드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제 단편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되면 자, 글씨를 쓰고요. 뭐 이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글씨를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맨드 C, 커맨드 VV를 계속 누르게 되면 다음에 이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단, 즉 다시 말하면 다단을 만들어서 왼쪽 칸에서 다 되면 자동적으로 오른쪽 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이 두 개의 박스를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텍스트를 또 클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조금 전에 사각형을 다시 텍스트를 더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플레이스 명령을 가져오셔서 어도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인위적으로 좀 영역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 글자의 영역은 이만큼인데 이 지금 박스의 영역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이 빨간 박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제대로 클릭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 포인트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단편집이 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자동으로 하나의 단이 만들어지면서 구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요.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해제를 다시 하고요. 자, 단편실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클릭이 정확하게 되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글 모양을 쓸 수 있는 아이콘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원클릭을 하시게 되면 부족했던, 즉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운 영역에 확보가 되면서 이렇게 단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텍스트를 링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선택하면 글이 잘려진 텍스트 영역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그 같은 크기 텍스트 영역으로 생기고 그쪽으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텍스트 링크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명령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OV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할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꿀 거고요. 자, 이 글자 자체를 벡터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타입의 Create Outline이라고 해서 Ctrl Shift O, Shift Ctrl O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이거는 패스가 됐다. 패스가 됐다는 것은 흰색 화살표를 눌러서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글자의 모양 형태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모양 형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웃라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에서는 반드시 아웃라인을 작업을 하셔야 어느 출력소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그대로의 폰트가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도 마찬가지죠. 글자나 도형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것을 다 레스터라이저로 바꿔서 레스터라이저라는 명령을 통해서 글자를 이미지로 도형을 이미지로 바꿔서 최종적인 시안을 가지고 가셔야만 어느 출력소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작업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설명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